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주름 방지 베개 고르기 특집에서 목 하나는 정말 매끈하다고 자신을 했는데 편집할 때 영상으로 보니까 어느덧 내가 예전에 기억하던 목이 아닌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 관리가 아예 안 된 건 아니에요. 또래보다 좀 깨끗한 편이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20대 목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이 목주름 관련해서는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목주름은 생긴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빡세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정말 여러 가지 시술을 고려해본 다음에 스킨 보톡스로 결정을 해서 병원 가서 바로 맞고 왔습니다. 오늘은 요거 후기 얘기해볼 건데 근데 요 목주름 스킨 보톡스가 단점이 있어요. 현재 가능한 모든 목주름 시술들은 다 한계점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요즘 들어서 목주름 너무 신경 쓰인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시술 받은 후기랑 또 현재 기준에서 목에 할 만한 시술 다른 것들 장단점 정리한 거 보면서 보시는 분들도 나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주름 스킨보톡스 결과부터 얘기를 하자면 3주 됐는데요. 목주름이 진짜 확 옅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우개처럼 아예 모든 주름이 싹 사라지고 이런 거는 아니고 요 정도?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기는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손목 보면 여기 주름 있죠? 이게 살짝 이렇게 되는 느낌? 가로주름 이런 게 흔적까지 싹 사라질 수는 없죠. 어린애들도 있는 게 이 주름이니까. 근데 그래도 확 옅어지는 느낌. 시술하러 갔을 때 그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목주름 시작되니까 한번 맞아보려고요 이랬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씩 웃으면서 근데 목주름 스킨보톡스 한번 맞기 시작한 분들은 다들 정기적으로 맞으시더라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제 목주름이 펴지고 목선 따라서 이렇게 살 이렇게 쫙 올라붙는 느낌이 날 거라고. 근데 정말 딱 그 느낌이 났어요. 저는 보시면 이 아래턱이 되게 작은 골격이에요. 요거만 작은 게 아니라 요 앞에서도 보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약간 무턱이라서 조금만 살이 쪄도 여기가 되게 불룩하고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부분이 맞고 나서 뭔가 이렇게 싹 산뜻해져서 이게 굉장히 좋았다. 이게 하고 난 직후고요. 통증은 참을만 했어요. 주사가 거의 막 100방 가까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안 아프진 않겠지만 똑같은 거를 얼굴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참을만 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굴 피부보다 목 피부에 통각세포가 훨씬 적대요. 그래서 덜 아픈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집에 오면은 요 정도. 여기는 제가 쥐젖도 2개 정도 정리를 해서 나이 드니까 쥐젖이 그리고 요거는 다음날 일주일 뒤에 봤는데 목이 정말 이렇게 확 팽팽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나도 정기적으로 가게 생겼다.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비용. 그때 제가 4cc를 맞았거든요. 부가세 다 포함해서 50만 6천 원 나왔더라고요. 비싸죠? 심지어 유지기간도 3,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현재 시술 가능한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지금은 요 정도로 가자 하고 요거를 한 거예요. 이 결정 과정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목 관리는 얼굴에 비해서 약간 마이너한 관리라서 얼굴만큼 시술이 그렇게 발달돼 있지는 않은 상태기는 해요. 목에도 뭐 콜라겐 부스터라던가 스킨 부스터 같은 거 넣기는 하던데 많이들 안 하시는 이유가 걔네가 워낙에 비싸고 얼굴에 할 돈도 없는데 굳이 목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목주름 필러, 근육 보톡스, 스킨 보톡스 요 순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주름 필러. 요거를 안 한 이유는 제가 아직은 잘된 사람을 못 봤고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목은 어쨌거나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접히는 부위잖아요. 물건이나 뭐 생각해보세요. 팔목에도 이렇게 주름이 있단 말이에요. 필러를 놔도 목을 쓰는 이상은 계속 접혔던 그 부분이 계속 접힐 텐데 이렇게 얇은 목 피부에서 필러가 과연 뭉치거나 이동하거나 했을 때 이게 티가 안 날 것인가. 그리고 목 피부가 진짜 힘이 없는 부위라서 조금이라도 무게를 받게 됐을 때 긴 시간 봤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필러가 녹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생각보다 안 녹는 분들이 많아요. 제 경우에도 한 번 들어간 필러는 절대 안 녹더라고요. 목주름 필러는 나중에 오히려 안 예뻐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서 보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근육 보톡스는 사실 우리 나이대에 관심 가질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중년 이후에 생기는 요런 형태의 세로 목주름 있죠. 여기 요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게 저도 말을 할 때 요거 있죠. 이런 식으로 침을 삼키거나 말을 하면서 여기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하면 근육이 보이거든요. 걔네가 이런 식으로 쪼이다 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거라고 해요. 뭐 이거는 지금 할 건 아닌데 그냥 참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보톡스가 효율이 진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약간 중년쯤 돼서 여기 뭔가 세로로 보인다 싶으면 맞아주시면 좋거든요. 이거는 스킨 보톡스랑은 달리 요 근육층에 바로 턱 보톡스 놓듯이 여기 근육에 주사를 하는 거고 최근에 제 눈에 조금 띄는 거는 나은산 보면 전현무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하시고 나서 목에 조금 세로 주름이 생기려고 하시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 때 맞으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악기, 제가 한 스킨보톡스. 스킨보톡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근육에 놓는 게 아니라 피부, 그러니까 진피층에 놓는 보톡스고, 보톡스가 왜 주름도 이렇게 팽팽하게 펴는 효과가 있잖아요. 얘가 진피층에 들어가게 되면 피부 표면에 있는 모공, 뭐 요철, 잔주름 같은 거, 걔네를 이렇게 팽팽하게 펴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 보톡스를 희석을 한 다음에 피부 표면에 포 뜨듯이 얇게 이렇게 촘촘하게 놓는 게 스킨보톡스고, 주로 얼굴에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목에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목에 한 거죠. 스킨보톡스는 맞으면 일주일 안에 피부가 이렇게 팽팽해지니까 당장 목 몇 개월 목 보기가 예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봄에 맞았지만 초여름에 맞으면 여름철에 아무래도 이런 데가 이렇게 시원하게 드러나는데 목이 깨끗해야 예쁘잖아요. 여름 한철 매끈한 목으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매 여름마다 맞으면 그래도 1년에 한 3, 4개월 정도는 이게 좀 덜 접혀져 있는 상태로 보내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몇 년 누적이 되면 또 의미가 없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희석을 해서 넣는다고 해도 4cc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용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데 좀 보톡스 맞는 부위가 있다고 하시면 의사랑 잘 상담을 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게, 보톡스는 내성 생기면 거의 평생 간다고 하는데 그러기에 너무 아까운, 정말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진짜 좋은 치트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성 안 생기게 잘 조절하시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씩 이렇게 펴가면서 가다 보면은 효과가 떨어질 때쯤에 이제 내 노화가 눈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굳이 병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집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기는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매년 여름쯤에 목주름 스킨보톡스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집에서 관리하는 거, 홈케어 목주름 관리로 얘기가 넘어갈 건데,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1년에 50? 저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뭐 나쁠 거는 없겠지만 당장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홈케어로 관리할 수 있는 거 좀 얘기를 해볼 건데, 흔한 거 말고 제가 이거 진짜 괜찮다 하면서 쓰고 있는 안 흔한 찐템 위주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1년에 몇십만 원 내고서 병원에서 관리한 다음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리고 병원 안 가도 집에서 선크림 잘 바르고 보습 잘하는 거,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이쪽이 훨씬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나중에 좀 급할 때 한 번씩 가고 평소에 집에서 잘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제 의견이 아니라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할 게 자외선 차단이겠죠? 근데 뭐 선크림이야 안 끈적거리고 순한 걸로 바르면 되는 거죠. 근데 바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항상 우리는 지우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아침에 선크림을 발라버리면 저녁에 이제 안 지우기에는 찝찝하고, 그렇다고 목에까지 뭔가 오일 발라서 클렌징 하자니 너무 귀찮고, 그래서 작년 여름에 소개해드린 게 거품 용기. 저는 클렌징 워터를 거품 용기에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다이소에서 거품 용기 하나 사서 클렌징 워터 이렇게 부은 다음에 샤워 부스에 넣어두면 그냥 저녁에 씻을 때 여기 이렇게 슉슉슉 해서 대충 문지른 다음에 샤워젤로 씻어내면은 정말 깨끗하게 클렌징이 가능하고요. 베개편에서 얘기 드리기는 했는데 생활 습관, 자세가 진짜 중요해요. 거북목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제가 다 예전에 추천드렸던 거라서 옛날에 말씀드렸던 영상 또 한 번 첨부를 할 건데요. 더보기란에 넣어둘 테니까 이미 보셨던 분들은 그냥 그거 패스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랑 근육, 이게 좀 연결이 돼 있는데, 높은 베개를 한 번 뭐 뱉다고 그게 무슨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걸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가 잠은 7시간씩 자기 때문에 계속 높은 베개를 베서 고개가 앞으로 숙여 있는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미세하게 목이 짧아지면서 얼굴은 커 보이고 또 이렇게 뭔가 떡대 있어 보이게 바뀌어요. 사무직 기준으로 우리가 3분의 1 정도는 고개를 이렇게 빼고 컴퓨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3분의 1이 잘 때. 근데 그때도 이렇게 높은 베개를 빼면 고개가 앞으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 들어 올리는 힘은 여기서 받거든요. 요 근육? 요게 승모근입니다. 이 고개랑 머리 전체의 무게를 승모근에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승모가 점점 발달되면서 떡대 있어 보이면서 목은 짧아지고, 목이 짧아지니까 얼굴은 또 커 보이는, 그리고 목 앞쪽 근육은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안 쓰면 계속 짧아지거든요. 우리 스트레칭 조금만 쉬어도 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늘려주지 않으면 이쪽 앞쪽 근육은 짧아지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이게 계속 짧아지게 되면 고개를 바로 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고개를 들 때 중력이랑만 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짧아진 근육이랑도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근육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짧아질 때 혼자만 짧아지는 게 아니라 얼굴 하관에 붙어있는 근육을 잡아당기면서 짧아집니다. 그래서 얘가 짧아지게 되면 턱선도 빨리 처지고요. 나이 들면 얼굴 경계도 빨리 뭉개진다고 해요. 그래서 경락 받으러 가면 여기를 엄청 늘려서 뜯고, 그리고
잔소리 되게 많이 하십니다. 이 목 앞쪽 스트레칭을 젊었을 때부터 많이 해야 얼굴이 덜 늘어진다고. 근데 우리가 맨날 경락을 받으러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각 잡고 스트레칭 하기도 번거롭고, 그렇다면 잘 때만이라도 얘를 이렇게 똑바로 펴서 이 근육이 덜 당겨지는 방식으로 자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장황하게 낮은 베개를 베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잘 때 핸드폰 할 때 목에 주름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자기 전에 쇼츠 보거나 책을 읽거나 웹소설 보거나 할 때 쇼츠 리모컨이랑 맥세이프 거치대 도움을 정말 톡톡히 받았습니다. 목주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편해요. 정말 한량처럼 있을 수 있는 한량템이라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요. 여러분,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댓글에 저게 뭐냐, 당장 알려달라 하는 댓글이 쇄도했던 제품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누워서 쇼츠 보거나 웹소설 같은 거 볼 때 좋은 이 쇼츠 리모컨이랑 자바라 거치대를 결합하면 현대인의 최강 한량템 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와식 생활의 완성이죠. 쇼츠 리모컨과 스마트폰 거치대. 원래는 제가 요거를 먼저 썼어요. 요거 뭔지 아시죠? 밤에 누워서 막 이렇게 핸드폰 하다 보면 팔에 힘이 점점 빠지면서 이렇게 막 떨어져서 얼굴 맞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치대를 쓰면 누가 이렇게 내 얼굴 위에 핸드폰을 잡아주는 느낌? 근데 원래는 이런 맥세이프가 아니라 이런 거 달려있는 제품 썼어요. 뭔지 아시죠? 핸드폰 이렇게 잡는 거. 근데 이제 저는 도파민에 절여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자석으로 이렇게 딱 떼서 붙이고 똑 떼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맥세이프 거치대를 침대에 달아서 되게 편하게 쓰고 있고요. 근데 얘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반쪽짜리예요. 쾌적한 한량 라이프를 완성해줄 쇼츠 리모컨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리모컨을 알리에서 저렴한 제품으로 사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첫 핸드폰에 연결했을 때는 잘 됐는데 핸드폰 바꾸고 나니까 그 설정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 판매자한테 사서 뭐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물어볼 수 있는 한국 판매자한테 구매를 했는데, 저는 이거 산 돈은 진짜 애진작에 다 뽑았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전자책 연결해서 독서하는 용도로 많이 쓰시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도파민형 인간이라서 이걸로 쇼츠를 봅니다. 저는 주로 웹소설을 많이 보고요. 추우니까 이불 속에 배 위에 따뜻하게 손 올리고 클릭하면 옆장으로 넘어갑니다. 쇼츠 볼 때는 아래로 클릭 2번. 지금 집에 있는 아이폰 기기 전부 다 연결 잘 되고, 혹시 몰라서 오빠 거에도 연결해봤는데 연결이 잘 됩니다. 이게 2개인가 3개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거에 연결을 해서 쓰다가 만약에 오빠가 쓰고 싶다 그럼 오빠 걸로 또 이렇게 전환해서 쓰면 되거든요.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저는 이거 잃어버리면 무조건 다시 삽니다. 삶의 질 아이템 그 자체라서 정말 추천을 드리고, 근데 이거는 제가 구매했던 링크가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맥세이프 거치대, 그러니까 평 좀 웬만큼 좋은 걸로 구매하시면 어떤 거를 쓰시건 다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원래는 이렇게 침대 프레임에 거치하는 제품 말고 바닥에 두는 그런 제품을 썼었는데, 제가 바닥에 뭘 놓는 걸 정말 싫어해요.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공중부양 시켜서 바닥은 깔끔하게 두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침대 거치형으로 바꾼 거거든요. 아무튼 얘는 이렇게 침대 프레임에 고정을 해놓는, 근데 이 제품은 이 침대 프레임 모양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또 가끔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모르는 분이 계시던데 얘가 여기도 지금 움직이는 관절이에요. 요거까지 움직여서 쓰셔야 훨씬 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 잡아라 그런 형태보다는 움직임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3m짜리 충전 케이블 여기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리모컨 이렇게 걸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의 수면 키트죠. 그리고 얘는 얼굴 팩 올릴 때도 좀 무거운 팩 올릴 때 있죠. 뭐 모델링 팩이라던가 콜라겐 팩 같은 것도 좀 무거운 팩 올렸을 때 요것도 올리고 계속 서 있다 보면 중력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얼굴이 처진다고 하더라고요. 좀 무거운 팩 같은 거 해주실 때, 특히 자주 하시는 분들은 요 쇼츠 리모컨과 맥세이프 거치대 조합 완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 보습 제품 잘 바르기. 목은 이제 얼굴보다 피부선이 적어서 건조한데, 건조한 상태에서 접히면 자국이 훨씬 더 많이 남거든요. 촉촉한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도 이번에 클라랑스 요거 그 이서진 님이랑 정유님이 쓰신다는 요거 사봤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한테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빨간 게 더 좋아, 그때. 괜찮으면 이것도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굳이 이런 비싼 거 아니더라도 얼굴에 바르던 로션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목까지 쓸어주시기만 하셔도 훨씬 좋을 거예요. 추가로 만약에 혹시 집에 이런 디바이스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것도 얼굴 하시는 김에 목 짧게라도 같이
같이 해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만약에 본격적으로 해보실 분들은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레티놀이나 비타민C 앰플을 바디로션에 섞어서 발라주시는 거 있죠. 그거 할 때 목까지 충분히 발라주시면 좋겠죠. 저는 요즘에 약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게, 앞쪽은 비타민C 위주로 바르고 이 뒤쪽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바르는 거예요. 왜냐면 여름에 이 목 뒤가 되게 많이 타잖아요. 근데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색소가 퍼지는 걸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앞에 비해서 뒷목은 또 기름기가 좀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괜찮으면 이것도 나중에 가져와 볼게요. 제가 이런 시술 같은 거 후기를 올리는 이유는 당연히 시술을 조장하려는 목적은 없고요. 그것보다 제가 이런 영상을 어떤 분들이 봤으면 해서 만드는 거냐면, 이제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제 얘기를 예로 들어보자면, 저는 항상 좀 목말라 있었던 정보가 미리 늙어본 사람들의 정보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관리는 늦어서 시작하면 사실은 조금 늦고, 시작하기 딱 좋은 타이밍을 알거나 이거보다 살짝 먼저 시작하면 나중에 들 돈이랑 시간을 몇 배는 세이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안티에이징 관리는 내가 안 늙었는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선뜻 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귀찮은 종류의 관리가 많고 또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늙어가는 거를 체감해본 사람이 뭐 요거저거 해보고 쌓은 절절한 경험들, 그런 거를 풀어줬을 때 정말로 몰입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정보에 목말라 했었는데, 이런 정보는 항상 부족해요. 일단 안티에이징 관리는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관리라서 많이 해본 사람이 없기도 하고, 30대 후반, 40대 이 나이가 마냥 피부 관리만 받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에요. 워킹맘들은 너무 바쁘고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도 육아하면서 이거 받으러 다니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본격적으로 안티에이징 관리에 들어간 분들은 정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이쪽 업계에 있거나, 둘 다 우리 근처에 없잖아요. 저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한테 저도 이제 이것저것 공부하고 실제로 받아보고 하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아름아름 들었던 정보들, 이런 거를 공유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래서 살짝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한테 제가 한 발 먼저 늙어보고 이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보다 이제 언니인 분들도 남겨주시거든요. 일만 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혹은 이제 애기 기르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거울을 봤는데 이제 너무 늙어 있더라.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드는, 무슨 말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아무튼 시술 조장 아니고, 저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런 영상들을 찍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